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민지희입니다. 4월 채권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하락 요인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 요인은 연준 매파 위원들의 발언과 에너지 가격 불안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올해 금리 인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분간 매파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가격은 계절적으로 3월에는 상승폭이 확대된 후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체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 CPI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는 계절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금리 상승보다 하락 압력이 점차 우세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차트를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ISM 제조업 가격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국면을 회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기간 중에 서비스업 가격 지수인 주황색 선이 하락세를 이어갈 때 대체로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압력이 완화됐습니다.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 물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점선으로 박스 처리된 국면은 제조업 가격 지수가 조금 높아지고 서비스업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 경기는 조금 반등했는데요. 서비스업 가격 지수는 작년에 비하면 그 수준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월별로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는 변동성이 높을 수 있지만 이처럼 ISM 서비스업 가격 지수의 안정은 미국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안정을 견인해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채권 시장에 서비스 물가의 안정은 결국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4월 채권 투자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 발표 예정인 미국 1분기 GDP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미국 경제도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중립금리는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대 중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채 장기금리는 4%대 초반 수준입니다. 경기가 양호하다고 해도 중립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장기금리 레벨은 여전히 장기 국채의 투자 메리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최근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미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근거해서 미 국채에 대한 민간 기관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ECB를 시작으로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채권 투자에는 긍정적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제조업 경기 반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ECB 금리 인하는 6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험적으로 한국은행도 ECB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하락 압력이 점차 우세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상존하나 저희는 금리 하락 안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첫 번째, 경기 모멘텀의 둔화. 두 번째, 중립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미국의 장기금리 레벨. 세 번째, 미국 시중은행들의 미국채 투자 확대 등 채권시장의 우호적인 투자 센티먼트.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의 시작을 채권 투자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미 국채 장기물과 원화 장기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의견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4월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